that's all I'm asking for. Don't you call me Casanova? You see you falling slowly. I'm just trying to get to know ya. We can take your time, come and show me. Love's in the air, aroma. I don't wanna try to make you mine. Don't you call me Casanova? Just want you to know me.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쇼폼으로 보여드렸던 여름 하객룩 코디 그 영상 속에서 하고 나왔던 메이크업을 롱폼으로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목구비를 딱 선명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깔끔 단정한 메이크업이면서도 또 데일리로 하기 되게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약속 있을 때마다 이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왔으니까 바로 기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여름철 기초는 항상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일단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시올리 퍼스트 레이어 워터 이 미스트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씻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수분감 좋은 미스트 뿌려서 수분도 먹여주고 열감도 한번 싹 내려주고요. 기초 첫 단계로 쓰기에 사용감이 너무 괜찮아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웰라쥬 히알루로닉 앰플. 얘도 진짜 가벼운 타입의 수분 앰플인데 여름에는 너무 묵직한 제형들보다는 이렇게 가벼운 수분 위주의 제형들 선택해서 조금씩 레이어 해주는 게 훨씬 메이크업 지속력도 오래가고 이미 속에 수분감이 잘 채워져서 그런지 메이크업 하고 나서도 유분기가 지저분하게 안 올라와서 좋아요. 그리고 여름마다 저의 최애 수분 크림이 되는 아비브 어성초 크림. 양을 이렇게 조금만 해서 얇게 발라줘요. 저는 이 상체 위쪽으로 얼굴로 열이 진짜 잘 올라오는 타입이어서 열감 내려줄 수 있는 기초들이 여름에는 손이 잘 가요. 맨날 바르는 구달 어성초 선크림. 저는 어디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말고는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선크림까지 바르고 그냥 립밤이나 틴트 정도만 바르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단계로 기초 딱 하고 다니면 이렇게 피부에서 광이 나니까 생얼로 돌아다닐 때 오히려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피부에 뭘 했길래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광이 나냐고. 이렇게 속건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수분으로 탄탄하게 채운 피부 상태를 만들어 놨고요. 기초 바르고 2-3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써볼 쿠션은 네이밍 올데이 마스터 쿠션. 이거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사용해보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지금 17N호 좀 화사한 컬러를 선택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피부 화장 너무 두꺼워지는 것도 싫고 다크닝 오는 것도 싫어서 아예 이렇게 화사한 컬러 선택해서 얼굴 외곽은 바르지 않고 중앙 부분 위주로 얇게 밝히듯이 바른 다음에 나머지 잡티 같은 것들은 컨실러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얘가 피부에 진짜 잘 붙고 모공 커버력이나 커버력도 꽤 좋은 편인데 이 커버력에 비해서 두께감도 두껍지 않게 피부 표현이 예쁘게 돼서 완전 제 스타일인 거예요. 볼을 중심으로 이목구비가 모여있는 얼굴 중앙 부분 위주로 화사하게 퍼뜨려주고 이 얼굴 외곽은 최대한 닿지 않게 민낯 상태로 남겨둬요. 뭉치는 부분 없이 고르게 얇게 펴발리도록 이렇게 여러 번 살살 다지듯이 펴발라주면 이 쿠션 제형은 조금 더 밀착력이 높아지더라고요. 세미매트한 제형감이면서 밀착력도 굉장히 좋고 빨리 픽싱되는 타입이 아니어서 발림성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제형감이나 밀착력 좋은 쿠션 워낙 많지만 저는 얘 지속력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 엄청 덥고 습하잖아요. 그런 날씨에 나갔을 때 물론 이제 유분기가 아예 안 올라올 순 없겠지만 모공에 몽글몽글하게 끼이는 현상도 없고 유분이 올라와도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싹 올라오니까 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점이랑 잡티들은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로 가려보도록 할게요. 점 찍듯이 이 정도 소량 덜어내서 화홍붓 0호 이걸로 끝에다가 소량 납작하게 묻혀가지고 가릴 부분들에 얹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얼굴 넓은 면적에 바르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거는 너무 고정력이 좋은 빨리 픽싱되는 타입을 선호하지 않는데, 왜냐면 그게 손기술이 진짜 빠르고 좋지 않은 이상 오히려 피부 화장이 조금 망할 때가 있거든요. 조금 더 덧바르고 싶은 부위에 얹었을 때 약간 뭉치듯이 발리거나 밀릴 때도 있고, 저는 피부 수정 화장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수정 화장 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렇게 국소 부위에 바르는 컨실러는 픽싱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리퀴드 타입이 사용하기에 더 좋더라고요. 점이나 잡티, 트러블 자국 같은 거 가렸을 때 지워지거나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가릴 부분에 조금씩 얹어뒀으면 붓에 남은 양을 손등이나 물티슈에 덜어서 좀 없애주고, 브러쉬 끝으로 주변 경계를 톡톡톡톡 살살 풀어줍니다. 벌써 올 하반기가 시작됐네요, 여러분. 제 생일이 6월 말인데 딱 생일 지나고 나면 항상 벌써 반년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과연 상반기를 잘 보냈는가 이런 자기 반성을 좀 하게 되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독 좀 생각이 너무 많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실행력도 너무너무 떨어지고 근 몇 년간 중에서는 가장 조금 무기력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꾸준히 해왔던 고정 업로드, 뷰토일 업로드 요거를 없앤 탓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게 좀 나름 쉽지 않기는 하면서도 생활 루틴이나 리듬이 무너지지 않게 강제로 좀 붙들고 있던 장치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고정 업로드를 없애면서 지난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쉬는 게 좀 좋으면서도 오히려 조금 더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한테도 약간의 쉬어가는 시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일을 계속 해오던 사람은 그 루틴이 너무 깨져버리면 쉰다고 사람이 더 활기차지는 게 아니라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또 괜히 의미부여를 해보자면 올해 하반기가 시작됐으니까 다시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활력 있고 부지런하게 보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우더 팩트는 2개 쓸 건데, 일단 디어달리아 팩트. 제가 이 디어달리아 스킨 파라다이스 파우더 팩트 진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새로 샀던 이 페어 색상 벌써 이렇게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혹시나 또 재입고가 됐을까 해서 올리브영에도 들어가 보고 네이버 스토어에도 들어가 보고 뷰티컬리에도 들어가 봤는데 이 페어 색상은 또 아예 품절이더라고요. 확실히 단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재입고가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진짜 이만한 팩트를 못 봤거든요. 근데 기본 구성으로 들어있는 퍼프보다 저는 이제 다크니스 후로킹 퍼프, 요거 쿠팡에서 따로 구매해서 얘 넣어서 쓰고 있는데, 요런 좀 부들부들 후로킹 퍼프 타입이 궁합이 진짜 좋아요. 그냥 유분기만 뽀송뽀송하게 제거되는 게 아니고 입자가 진짜 고와서 모공도 완전 잘 메워지고 색상도 너무 맑고 예쁘고 전혀 뭉치지 않고 너무너무 잘 만든 수작인데 왜 안 파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입자 곱게 잘 만들었다는 다른 파우더 팩트 써봐도 가끔 약간 너무 퍼석거리게 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피부에 촥 진짜 곱고 예쁘게 얹어져가지고 이렇게 뽀샵 블러 처리한 것 같은 피부 상태가 됩니다. 항상 메이크업하고 밖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피부 화장이 예쁘게 잘 달라붙어 있냐고. 아마 그 역할의 8할 이상은 이 제품이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거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써보게 됐는데, 포틀에 새로 나온 파우더 팩트거든요. 이런 화이트 컬러인데 얘도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요즘에 화사하면서도 입체감 있는 얼굴 표현에 꽂혀가지고 조금 디테일한 요소들을 추가한 게 있는데 얘가 또 그 아이템 중 하나예요. 좀 밝아 보이면 예쁜 부위에 한 번 더 얹어줘요. 일단 이 입가 피부톤이 어둡지 않고 밝으면 사람이 되게 어려 보이고 리프팅 되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또 저의 얼굴형
타입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하안부, 이 하악의 힘이 엄청 강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유분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화사하게 밝아질수록 얼굴이 훨씬 입체감 있게 살아 보이더라고요. 얘가 화이트 파우더여서 약간의 톤업 효과도 있어가지고 팔자랑 입가를 한 번 더 살짝 톤업해주면서 보송보송한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이마의 중앙 윗부분도 살짝 화사하게 한 번 더 밝혀줍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올해 들어 저의 메이크업 필수템이 되어버린 롬앤의 원 볼륨어. 얘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얼굴 하이라이트, 입체감을 살려줍니다. 너무 크지 않은 브러쉬에 묻혀서 튀어나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밝히고 싶은 부위들에 한 번씩 더 발라요. 저는 요 팔자, 꺼져 보이기 쉬운 이 부분을 한 번 더 화사하게 밝혀주고 턱끝도 살짝 튀어나와 보이면 이미지가 좀 고급스러워지는 게 있거든요. 턱끝에도 한번 발라주는데 이 마리오네트 주름 생기기 쉬운 부위 있잖아요. 여기만 튀어나오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어두워 보이면서 미운 그림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턱 옆쪽까지 다 화사하게 밝혀줍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완성하고 나면 얼굴 형태의 느낌이 생각보다 영향이 커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항상 하고 있어요, 요즘. 어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밝아지니까 확실히 인상이 엄청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얼굴 균형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각도나 빛에 따라서 음영지기 쉬운 이 옆볼 부분, 패여 보이는 부분을 또 이렇게 살짝 채워주고요. 지금은 앞에 조명이 있어서 좀 덜 패여 보이는데 조명 없을 때는 각도에 따라서 확 꺼져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 전 여기도 항상 채워줘요. 얘도 요즘 잘 쓰는 제품이에요. 태그의 듀얼 멀티 쉐딩 모노쿨 색상. 가루날림도 적은 편이고 색상이 너무 진하지 않고 또 자연스러워서 괜찮더라고요. 얼굴 외곽이랑 코 조각하는데 그냥 이거 하나로 해결하기가 괜찮아서 잘 씁니다. 웜 3, 쿨 1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컬러 섞어서 조명선 따라서 얼굴 각이 좀 살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 옆면을 전체적으로 감싸줍니다.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그냥 단순히 광대나 턱만 깎아주는 것보다 딱 정면에서 봤을 때도 얼굴 옆쪽으로 음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훨씬 입체감 있고 작아 보이더라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옆면을 넓게 감싸줘요. 정면에서 보면 음영이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면서 여백은 확 사라져 보이고 조금 더 이목구비에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뭐 눈화장이나 입술 컬러 이런 색조 디테일도 좋지만 최근 들어서 저는 이런 피부 표현이나 입체감, 얼굴 윤곽 이런 부분 디테일을 살리는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니까 확실히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제 얼굴 상태가 조금 마음에 들고 또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있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최근에 이렇게 추가하게 된 메이크업 디테일 팁들을 밍들레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번에는 작은 브러쉬에다가 이 쿨 컬러 묻혀가지고 코 조각해줄게요. 코는 뭐 항상 하는 방식이랑 다를 거 없이 V자로 살짝 커팅해준 다음에 여분으로 살짝 타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 쉐딩이 확실히 발색은 잘 되면서 색이 너무 진하진 않아서 자연스럽게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콧날개 윗부분 라인에 맞춰서 가로 음영을 넣어서 끊어줍니다. 눈썹에서 미간 콧대로 이 안쪽까지 좁게 들어와서 넣어버리면 인상이 조금 강해 보일 수 있어서 살짝 넓고 둥글게 넣어주고 평소랑 다르게 살짝 포인트 주고 싶다 할 때는 콧대 중간 부분 있죠? 여기를 V자 그려주듯이 살짝 이렇게 타고 들어와 줍니다.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는 느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입체감 있어 보이고 중안부나 코 길이 살짝 줄이고 싶은 분들한테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윗입술 바로 위쪽 인중골을 조금 더 깊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윤곽 연출 완성이고요. 이제 바로 눈썹 그려볼게요. 항상 사용하는 클리오 킬브로우 라이트 그레이 세미 아치형으로 둥글고 길게 그리는 연출을 좋아합니다. 아랫부분 라인을 먼저 원하는 느낌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윗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순서로 그리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눈썹이 시작하는 앞머리 부분은 진하지 않게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습하기 때문에 습기가 많거나 땀 흘리거나 하면은 이 눈썹 끝부분도 잘 지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내추럴 매직 실러로 눈썹 끝부분은 이렇게 항상 코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워질 걱정 없어요. 그리고 애교살 음영을 그려줄 건데요. 홀리카홀리카 젤테일 베이지 우드 작은 브러쉬에다 묻혀서 이 눈동자 바로 아랫부분 여기에다가 가장 짙은 음영을 확실하게 넣어줘요. 이 중앙 부분의 음영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연결감을 줍니다. 눈 뒷부분까지 원래는 애교살이 없는 영역까지 음영을 줘서 애교살 영역을 확장시키면 다른 섀도우랑 아이라인까지 다 그리고 눈 화장 완성했을 때 눈이 훨씬 또렷하고 커 보여요. 그리고 제가 데일리로 굉장히 좋아하는 팔레트인 홀리카홀리카의 클래식 포터리 베이지빛이 도는 이렇게 두 가지 차분한 색상을 묻혀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베이스 섀도우로 깔아줍니다. 눈이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게 가로로 길게 잡아서 발라줘요. 눈썹이 끝나는 지점까지. 그리고 브러쉬 끝을 세워서 애교살에도 넓게. 날이 덥고 습해지면서 속눈썹은 진짜 금방 축축 처질 수 있어서 뷰러 이렇게 달궈가지고 짱짱하고 확실하게 컬링 해줍니다. 언더도 짱짱하게 잘 컬링 해주고요. 요즘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투쿨포스쿨 스머징 엣지 라이너 점막 채워줄게요. 뮤트 블랙 색상인데 부드러운 느낌의 물탄 블랙 느낌이어서 선명하지만 자연스러운 느낌 들어서 좋더라고요. 눈 앞머리 부분까지 섬세하게 이렇게 채워가지고 정말 미세하고 자연스러운 앞트임 효과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홀리카홀리카 젤테일 코코아 브릴레로 눈꼬리 라인까지 완성시켜볼게요. 눈꼬리는 내 진짜 눈꼬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그리지 말고 그보다 살짝 위쪽에서 라인을 먼저 잡아줍니다.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빼주고요. 이번에는 이런 붉은기 도는 로즈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속눈썹 뒤쪽 부분 라인을 따라서 붉은기를 살짝 더해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두껍게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눈이 조금 막혀 보이고 답답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넓은 영역으로 바르기보다는 살짝 그라데이션 하듯이 조절해가면서 붉은 음영감을 더해줍니다. 이 눈 앞부분에도 한번 얇게 발라주면 눈이 조금 더 확장되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애교살 펜슬은 역시나 저의 사랑 하트 퍼센트 라이트 살몬 밝히고 싶은 애교살 영역을 이렇게 밝혀주고요. 이 펜슬이 빠르게 확 픽싱되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냥 대충 발라주고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중앙 두 가지 색상 브러쉬에 묻혀서 밝혀준 부위를 부드럽게 스머징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섀도우는 이 상태에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저는 가끔씩 눈두덩이가 조금 더 화사하고 약간 입체감 있게 리프팅 되어 보이고 싶다 할 때 이런 화사한 아이보리 색상 있죠? 이런 섀도우를 눈화장 완성 단계에서 마스카라 바르기 전에 이렇게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만 한번 톡 얹어서 여기를 화사하게 밝혀줘요. 일부러 막 눈이 깊어 보이는 음영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요즘에는 약간 눈두덩이가 이렇게 화사한 게 좀 더 눈이 커 보이고 맑아 보이고 조금 더 인상이 어려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되게 간단한 과정이기는 한데 마지막 단계에 화사한 컬러로 한번 싹 밝혀주는 것만 해도 훨씬 시원해 보이는 눈매로 완성돼서 이렇게 자주 하고 있어요. 마스카라는 위아래 따로 쓸 건데 일단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윗속눈썹 먼저 컬링 해주고요. 아래 속눈썹은 조금 더 섬세하고 가느다란 타입의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로 한 올 한 올 살려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사용했었죠. 노글로 속눈썹 너무 비싸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2번 정도 붙이거든요. 그래도 2번까지는 접착력이 괜찮아가지고 재사용의 흔적입니다. 저는 11mm랑 10mm 제일 자주 사용해요. 일단 11mm짜리 가장 긴 길이 눈꼬리 끝부분에다가 붙여줍니다. 내 원래 눈꼬리보다 살짝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눈이 조금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이 퓨어 타입이 결이 가볍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풍성해 보이면서도 붙였을 때 되게 내 속눈썹 같고 자연스러워요. 저는 속눈썹을 또 너무 다 빽빽하게 붙여버리면 오히려 눈이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보통은 이렇게 눈꼬리 부분 위주로 딱 2가닥 정도만 붙여줍니다. 11mm짜리 붙인 앞쪽으로 10mm짜리 이렇게 하나 추가해서 이제 입술을 만들어 볼게요. 포트레 소프트 데생듀오 쿨듀오 색상이고 이게 한쪽은 눈, 애교살 음영 전용 그리고 한쪽은 입술 외곽 전용 음영 펜슬인데 입술 전용 이 컬러를 윗입술 바로 위쪽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네, 원래 윗입술에서 한 1mm 정도 띄운 지점에다가 이렇게 반달 느낌 음영을 넣어줍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아래쪽으로 펴주듯이 블렌딩을 시켜줘요. 이렇게 미리 음영을 만들어 놓고 오버립을 해주면 확실하게 도톰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오버립 전용으로 엄청 잘 쓰는 제품인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멀티 트임 픽싱 쉐이퍼 소이베리 색상 올리브영 기획 세트 같은 걸로 해서 같이 딸려오는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색깔도 제 입술색이랑 비슷해서 엄청 자연스럽고 고정력이 좀 있어가지고 잘 안 지워져요. 지속력이 좋아. 원하는 만큼 확장시켜줍니다. 라이트 톤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립 세트가 있는데 네이밍에서 하이듀 립 글레이즈 요거 신상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기획 세트로 베이스 워터 틴트 요걸 같이 주거든요. 근데 이거 2개 조합이 너무 좋아요. 베이스 워터 틴트 소프트 색상 바르면 그냥 원래 내 입술색 같은 되게 자연스러운 MLBB 로즈 컬러? 물틴트 느낌인데 전혀 얼룩덜룩해지지 않고 사실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뻐요. 베이스로 이거 이렇게 딱 발라서 자연스러운 입술 혈색 만들어둔 다음에 하이듀 립 글레이즈 블러쉬드 색상 여리여리한 토끼 혈입 느낌? 맑은 핑크 립글로즈 느낌인데 이렇게 2개 같이 발랐을 때 조합이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뻐. 쫀쫀한 광택감에 립글로즈 얇게 바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런 타입의 틴트만 바르면 착색력이 없어가지고 색깔이 금방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2가지 세트로 같이 나온 거 발라주니까 색깔 조합도 너무 좋고 시간 지났을 때 더 예뻐 보이는 립이랄까? 하여튼 이 조합 너무 예뻐요. 약간 지워졌을 때 느낌이 더 예쁜 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러셔. 이글립스 무드 레이어링 치크 로지아워 색상입니다. 어느 자리를 위한 메이크업이더라도 다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는 느낌? 옅은 색상이랑 짙은 색상 2가지 잘 섞어가지고 앞볼 중심으로 해서 색감을 수채화처럼 퍼뜨리듯이 얹어줍니다. 애교살에서부터 이어져서 앞볼로 내려오듯이 일부러 의도한 다른 컨셉의 메이크업이 아닌 이상 블러셔 영역이 너무 이 눈이 끝나는 지점 눈썹 뒤쪽으로까지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코 아래쪽으로 너무 내려와 버리면 이목구비가 좀 퍼져 보이고 얼굴이 넓어 보이거든요. 최대한 그 영역을 지켜주면서 색감을 퍼뜨려줍니다. 블러셔 바를 때 브러쉬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되게 많이 사용해봤는데 메인 블러셔 위치에 좀 섬세하게 바르기에는 이런 작고 후들후들한 이런 게 너무 좋고 코끝이나 콧등 나머지 영역에도 바르곤 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힘이 있는 약간 탄력감이 있는 이런 브러쉬 사용하는 게 또 발색이 잘 됩니다. 코끝에도 혈색 넣어주고요. 콧등도 블러셔는 웬만하면 항상 이렇게 메인 영역에 바르고 나면 이런 식으로 온갖 데 다 발라요. 얼굴 전체적으로 혈색이 조금 통일감 있게 여백도 조금 메우면서 쉐딩한 위에도 살짝 쓸어주고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옷을 갈아입고 고데기로 머리도 좀 쫙쫙 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0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결혼식 갈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피부톤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이 하객룩 메이크업 준비해봤고요. 사실 결혼식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맑고 깨끗하고 또렷한 느낌으로 즐기기 좋은 메이크업이어서 여러분도 데일리로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음식 잘 챙겨 드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